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답게 어깨에 동무한 펭귄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3박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린 SNS 게시글입니다. 자, 게시글 바로 보죠. 자, 이 글입니다. 보면은요, 저렇게 펭귄 2마리가 어깨 동무하고 있고요. 밑에 글을 보면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펭귄 2마리가 무척 정답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또 그 밖에 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이전에 한 언론에서 남북이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 뽀로로처럼 이 뽀재명 그리고 뽀정은도 만나라라는 그런 제안이 담긴 기고문에서 첨부가 됐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글에는 한반도의 적대가 끝나고 공존의 날이 오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뽀재명, 뽀정은이 만나라는 말까지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뽀라는 게 그 우리가 아는 그 뽀로로 그 얘기군요. 그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빗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뽀재명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뽀정은은 김정은 예. 위원장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희망을 표시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해서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던 게 지난 여름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은 우리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인이 아니고 예. 개선을 생색내려 하지만 망상이고 개꿈이다라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비난한 바가 있어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이때 같습니다. 북한이 또 실명을 언급했었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이요, 지난 해에만 해도 남북보다는 좀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요, 조금 더 적극적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약간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자,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노력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지만 자,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정부는 이렇게 그가 북한을 향해서 꾸준히 제스처를 취해왔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 흡수 통일 없다 선언, 대북 제재 완화 예고까지. 그런데 북한을 꿈쩍하지 않고 있죠. 또 탈북민 출신의 한 의원은 이렇게까지 날을 세웠습니다. 무슨 이 얼빠진 소린가 싶은데 러시아 전쟁에 이제 투입되기 전까지도 남한을 침략하는 전쟁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정은을 뽀정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에 목을 메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박충건 의원 말은 러시아에 파병된 지금 북한 군들이 전쟁에 투입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뭔지 아냐. 이거 우리를 침략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공격에 대한 신호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국방백서에 뭐 주적을 개입하니 많이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그 말하자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그 평화의 상대로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공개됐던 그 8,700톤급 그 잠수함 모형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뒤 공장을 순시했을 때 뭐라고 있습니까?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걸게 하자. 이게 진짜 가장 이게 말이죠. 최근에 공개된 그 잠수함 공장의 공장 벽면에 쓰여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북한의 이제 관영 매체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거는 우리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생각 안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유화적 제스처가 과연 먹힐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북한은 단 한 번도 대남 전략이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발빠른 유화책을 할 때 이것이 갖고 있는 비례불균형의 원칙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문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 뒤로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요. 보면은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 자, 이런 문구를 내걸었다는 건데 이렇게 뭐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냥 다른 나라로 살자면서 두 국가로는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보란 듯 우리를 겨냥한 문구를 걸어둔 그럼 속내는 뭘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많이 의식하고 있고요. 한국을 제1주적으로 삼겠다는 노선이 북한의 군수공업 현장과 군부대의 지침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좀 당혹스러울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대통령들의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 하나에 이렇게 움직이기는 자기가 또 해놓은 말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건조 소식을 들고 상당히 열이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쉽게 대화에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청와대는 이제 남북 간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둔 게 있을까요? 일단 이현종 센터장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는 4월에 지금 관련돼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오게 됩니다. 그때 김정은과 만약에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북 대화의 돌파구로 여는 구도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분석에도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 무르익을 수 있어 보인다는 건데 그때쯤에는 이제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